다니거든요. 또 어린이들도 보면은 그 문화시설 때문에 청주나 서울, 원주 등으로 다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무슨 오페라단이라든가 훌륭한 그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원주, 충주, 청주로는 많이 가고 있는데 제천은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냐? 오페라 가수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문화회관에 음향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천이 배출한 최영식 그 성악가 교수도 여기 와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뒤에서 그 음이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외부에 나가면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창피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이 어떤 시든 남쪽서부터 이 시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제천은 이상하게 북쪽서부터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딴 자리에다가 이 컨벤션 센터든 문화 뭐 예술의 전당이든 그 명칭은 이제 우리 정책관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를 뭐 어디에다 하자 어디에다 하자 하는데 지금 제천 동묘학교에 우선 짓는 거를 제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예술의 전당을 하든 뭘 해서 제천 역전서부터 지금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이마트나 무슨 롯데마트가 다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중앙시장통에 살고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중앙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우성들이에요. 장사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 이마트, 롯데마트가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 동묘 초등학교에 원초적으로 저 문화원에 이사도 했지만 그때 예산 받은 것도 다 알고 이 동묘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거는 그때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와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남쪽서부터 역전까지 이렇게 그 예술의 전당을 세우면서 좀 발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북쪽으로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주시고 여기 지금 뭐 교육장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제천시를 위해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아까 정말 먹고 살 수 있으면 문화예술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제천이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들 얘기해요. 모두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참조하셔서 꼭 그거를 좀 시장님의 또 공약 사업이시고 하니까 꼭 이루어지도록 저는 제천 시민이 여성이 52%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한 분도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맡은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부탁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천 희망광장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창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컨벤션 센터든 문화회관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제천시가 감당할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 설명을 선임연구원께서 쭉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지역의 각 읍명동 또 예술문화단체들마다 또 특별한 건물마다 다 하고 있는 그런 명칭과 그런 내용들을 컨벤션 센터라는 곳에다가 집약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학생회관이든 뭐 그런 것들이 제천시에서 요 근래에 전부 다 큰 돈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아기자기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재원 조달을 위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직접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선임연구원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주시고 다른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다 결정을 해놓고 너희들은 얘기만 들어라는 식으로 이게 무슨 간대미라고는 명칭을 썼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 재정 능력이나 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가면서 새로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 역할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명초등학교가 지금 당장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에 지나야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2013년 지나고 아마 공사기간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더 소요가 될 겁니다. 현재부터 한 4, 5년 이상 이제 예상이 되는데 복합시설이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 이제 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새롭게 지금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장기적인 수원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건립함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이제 별도로 따로따로 외곽에 입지해서 운영되던 시설이 이제 직접 되게 되면 시민들의 어떤 이용 편의성, 그 다음에 어떤 그 편리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그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운영비라든가 건립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리모델링해서 있는 시설들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장기에 이런 시설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바닥적으로 또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세명대학교 현경석 교수입니다. 좋으신 얘기들 많이 하셔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이름은 네이밍은 나중에 다시 공청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컨벤션 센터를 짓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늦은 감이지만 상당히 정말로 기다렸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점에서 하나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12년에 이제 동명초등학교가 나가고 그때부터 지기를 만약 구입하고 이러면은 적어도 5, 6년 뒤의 일인데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화예술 공간 부족 현상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완공됨과 동시에 제천시는 또 공연할 때도 안돼도 없어집니다. 지금 현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어렵게 몇 달을 공연해서 준비한 작품을 나가서 하려고 그래도 날짜를 못 잡습니다. 이게 작년, 주작년 이미 있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극장에서 이제 큰 작품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우리 제천 시민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이 문화의식 수준이 낮고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저는 제천 시민이 된 지 7년 만에 우리 제천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나 문화예술 욕구가 정말로 대단하다. 높고 그 욕구가 굉장히 깊고 크다. 단지 현실에서 좀 바쁜 일 때문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이나 문화공간들이 너무나 늦어가든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 뿐이지 보시고 싶고 있는 서울, 원주 다 가서 청주 가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짓는 거 지금 획기적인 발상으로 좀 공격적으로 짓자. 가령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 송광 의원님 계시고 또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 정말 용감하게 나서주시는 시장님 계실 때 저는 이거 사비업 우리 제천시 재정에 맞게 저는 이렇게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게 900억 1000억이라면 아니 중앙정부에 가서 더 따오더라도 더 늘어붙더라도 다소 1, 2년 더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도 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복합 공간이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무슨 장려 정책인지 예술도 오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또 편의성이나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복합 공간으로 가자 이러는 건데, 복합 공간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전문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들어오고, 거기에 무슨 좀 청소년 예술고는 별도로 줘야 됩니다. 가깝게 따로 짓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 공간 안에 무슨 시민, 무슨 교육, 강의 다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 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무슨 여기 오페라 뮤지컬 대공연 하나 들어오려면요, 무지무지에 많은 부대방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작품 하나 여기 컨벤션지 왕궁에서 왔다 그러면은 주차장 온 사람들 관객들로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대 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걸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온다. 그러면은 복합 공간을 우리가 고집할 일이 아니고, 현재의 부족한 점만 보완하는 어떤 그런 대책으로서의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은 수정되어야 된다.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더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 제천시의 미래상을 보고 다른 무슨 지자체를 예를 또 듭니다. 무슨 하드는 거창하게 지어놓고 1년 내도록 공연할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래서 빈 공간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제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 우리 제천시의 이 문화예술 공간은 그래도 부족하다. 절대로 지금 문화회관을 팔면 안 된다. 이거 3개 팔아서 20억 정도 계산한다면서요. 20억 그냥 보세요. 문화예술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공연 아니면 무슨 예비군 교육장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비군 훈련 또 컨벤션 센터에 가서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30억을 정부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문화회관, 병생활수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거 다 그냥 두고,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이 회관은, 이 컨벤션 센터는 그야말로 그런 전문성이 갖추어지면서 또 다른 복합적인 의미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작업이 상당히 정말로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말로 괜찮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면 가야 안 되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 교수님 말씀한 대로 아까 이제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고점을 얘기를 못한 걸 마주하셨는데, 교육이다, 문화다, 예술이다, 컨벤션이다 이래가 보면 이름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기능을 하려면 한 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실을 짓는데,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교실을 예를 들죠. 교실이 10개인데 그렇게 5층을 해서 50개 교실을, 3층을 해서 30개 교실을 지었어요. 이렇게 3층으로. 그런 거 하고 1층으로다가 교실 30개 진 건 다릅니다. 거기 붙여서 진 건 반드시 미세더라고요. 붙인 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우리 바둑협회에서 얘기하셨는데, 지하 주차장 같은 내중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동장 끝까지 넓혀서라도 그거 먼저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1층을 잘 차지해놔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옆에 붙여서 짓는 거는 거기 반드시 물 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교수님 말씀한 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술상의 문제인데 운영상 묘입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세요. 예, 저는 제천미술협회이면서 또 제천 사생의 소속인 안기웅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 교수님이신가요? 말씀하고 제가 좀 중복되는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 구성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공연서부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
이런 공간들이 다 들어와서 그 구성이 되려면 여기에 동선상의 문제도 아주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뭐 하여간 일단은 그 아까 보여주실 때 지하 3층 그다음에 이제 그 또 2층 이렇게 되는 걸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셨는데 이 다양한 뭐 형태의 이런 교육 뭐 하여간 연습서부터 대공연장까지 된다면 야 과연 이 부지 안에 물론 거기엔 충분한 휴식 공간 뭐 이런 거 다 배치한다고 아까 보니까 일단 공간 구성 기본 구상에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아까 음악협회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준비실, 연습실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음악 쪽만이 아니라 각 예술 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 요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요한 공간들이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물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부에 제천의 중심부라고 하는 곳에 이런 참 대규모의 이런 시설을 놨을 때 그냥 아까 400석, 300석 이 정도의 주차 공간을 갖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 들어섰을 때 이게 동시에 만약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몇 군데 큰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주차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가 차고 나면 더군다나 제천 중심인 이 주변 도로까지도 다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그냥 당장 몇 년 내지는 그 예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저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태 거의 다 진행되어 온 일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림을 그리는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여태 이렇게 자세하게 관심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청회였는지 아니면 무슨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자료가 처음에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음악, 미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시 공간이 빠졌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야 이건 참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셔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그 위협 지부장님 몇 분이 이렇게 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을 들려서 뭐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뭐 220평 전시 공간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전시 공간이 아니고 회의실 겸용 전시 공간이 회의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딜 가서 알아보셔도 아니 전시하다가 시간 되면 회의하고 그럽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얘기는 제가 미술을 하니까 미술 공간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온다면 미술 쪽에서 어떤 공간, 최소한의 공간 요구하고 음악 쪽에서 뭐 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오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계획 내지는 예산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빠질 부분은 빠졌고 또 늘 부분도 있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 부족하다고 없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 공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의 공간하고 저희는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당장 회의 공간을 다 전시 공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중간 보고부터 시작해서 공청회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 말씀이 계속 나오는 사항이고 저희는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480대로 가고 그다음 현재 이게 3년이나 4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저도 정확히 이걸 이제 스케줄을 잡아봐야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여기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교통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거랑 해서 지금 현재 동명초등학교 반경 500m 안에는 1000대의 유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물세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저희는 이번에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어떤 구상, 기본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이 적합하며 이런 시설이 면적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실제 디테일하게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닙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제가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저희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근무하고 있고,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극장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저희가 사무실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문화회관에 있어 보면은 답이 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유치원 행사부터 노인분들 어떠한 뭐 직업 교육까지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제가 흥행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시민 중심에서 문화예술이 발달하고, 두 번째는 경제가 쇠퇴기를 접었을 때 관 중심, 국가 중심에서 문화예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관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좀 어떻게 시민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장은 짓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입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리고 이 극장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부터 극장의 깊이, 극장의 수용, 인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습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까 뭐 여기저기 전국의 어떤 뭐 문화회관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어떠한 그 지방 소도시의 아트홀이 백운아트홀이라고 광양에 있습니다. 광양에 인구 14만의 어떠한 그런 그 광양의 백운아트홀은 그 포스코에서 연간 30억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 입장에서는 포스코 같은 기업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하면 저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200억을 더 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떤 임대차 수익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얘기가 다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짓는 거를 제대로 짓느냐, 그거에부터 먼저 전문가들 의견이 가장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뭐 LG 아트센터나 한정 아트센터 이런 아트센터들은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 건물 자체가 전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리 자체에 어떤 그 화가의 그림이 들어가고 복도에 조각가의 의자가 안치되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전시 공간은 앞으로도 그런 그 대한민국 추세에 맞게 좀 발전되지 않나, 그러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연습실 얘기를 하셨는데, 연습실 같은 경우는 한전 아트센터라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운영한 아트센터는 오히려 그 공간 사용보다 연습실 사용이 더 밀려 있습니다. 그 연습실 사용에 대한 임대료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실도 뭐 어떠한 그 수익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지, 이제 시민 혈세를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엔 60몇억 그런 돈보다는 저는 1000억 이상 돼서 그 중에 한 200~300억은 기금이 돼서 거기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만약에 1년 내에 계속 시민의 혈세 3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반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 그 교문화 컨벤션 타워는 건립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선호 연구원께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용역 조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더 강한지, 아니면 타당성 연구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립성이 더 강한지, 그걸 먼저 잠깐 짧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저희 연구진의 의견을 좀 물으시는 겁니까? 이 용역 조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립성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는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은 진행하기 타당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수준에서. 그럼 처음에 그 설문조사를 할 때부터도 아니요, 설문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 와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 드리고 내용의 마지막에 저희가 넣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봐서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설문지 내용을 보면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부지 매입과 사업비를 포함한, 또 그다음에 건축 부지 선정, 그러니까 동명초등학교로 확정된 부분을 넣어서 정말 순수하게 다시 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제가